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스피드 랩실 소속 학부연구생 장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Hydrodynamic Characteristic at the Layer Inversion Point in Three-Phase Fluidized Bed with Binary Solid라는 주제로 네, 논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삼상유동층이란 기체, 액체, 고체 세 가지 상이 하나의 반응기 내에 공존하는 시스템입니다. 반응기 아래에 기체와 액체를 주입해서 그 힘으로 고체 입자들을 유체처럼 거동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뛰어난 물질 전달 및 열 전달 효율 덕분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이오 리액터, 피셔스롭스 합성 공정, 폐수 처리 아니면 광물 분리 같은 어, 여러 화학 분야 산업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레이어 인버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동층 내에 밀도가 다른 서로 다른 두 개의 입자가 공존을 할 때 액차가 느리면 어, 밀도가 큰 입자는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입자는 위로 떠서 층이 분리가 됩니다. 이를 저희는 층 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액체 속도를 점점 증가시키면 어느 순간 두 입자가 균일하게 섞이는 지점이 나타납니다. 이를 레이어 인버전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때 속도를 우리는 이제 레이어 인버전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이 층 역전 속도는 반응기 내에서 최적의 혼합 상태를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운전 조건이 됩니다. 과거 연구자들은 아, 2층 역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체교란 액체 모델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 모델의 핵심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층 역전은 실제 액체 속도가 어떤 임계값에 도달했을 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임계 속도는 기체가 있던 없던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기체 역할은 반응기 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부피만큼 액체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든다. 즉, 리퀴드 홀드업을 감소시키는 것뿐이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식의 의미는 기체가 혼합을 도와주기 때문에 어, 단순히 아, 기체가 있는 삼상에서는 표면 속도를 더 낮춰도 된다라는 어,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어, 이 단순한 모델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층의 팽창과 수축 현상을 무시했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기체가 들어오면 무조건 층 역전 속도는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포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비활성 장애물로 취급을 하였기 때문에 기포가 주변 유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한적인 실험 조건, 단 하나의 고체 조성비 조건에서만 실험을 수행했기 때문에 일반성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성분계 고체의 조성을 다양하게 바꾸며 층 역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체 주입 시 발생하는 층 팽창과 수축의 육체 역학적인 특성을 규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목적은 초기 층 팽창과 수축 현상이 층 역전 속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장치입니다. 실험 장치는 아크릴 컬럼을 이용해 내부 관찰을 용이하게 하였고, 컬럼 하부에 어, 기체와 액체를 균일하게 분산시켜주는 분사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와 기체는 각각 유량기를 통해 정밀하게 제어한 뒤 공급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핵심 물질은 두 종류의 고체 입자입니다. 이 폴리머비드는 입자가 크고 밀도가 낮으며 글래스비드는 입자가 작고 밀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입자의 부피 조성비를 다섯 가지로 나눈 다음에 실험을 진행하였고, 유체는 일반적인 물과 공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온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도는 20도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였고요. 액체와 기체의 슈퍼피셜 벨로시티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데이터인 압력은 컬럼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개의 압력 탭과 차압 트레스 듀서를 이용해서 높이 구간별로 차압을 정밀하게 측정하였고 이 신호를 개인 컴퓨터로 전송한 다음 분석하였습니다. 그다음 층 역전점을 구했는데요. 층 역전점은 압력 구배법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하였습니다. 층의 밀도가 균이라면 압력 강화 그래프의 기울기는 하나의 직선이 됩니다. 층이 분리된, 층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이 실험 조건에서는 상부가 폴리머 비드, 하부가 글래스 비드인데 두 상부 하부의 밀도가 달라 그 기울기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층이 역전된 상태, 즉 완벽하게 혼합된 상태에서는 밀도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하나의 직선으로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지점을 층 역전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상은 기체를 주입했을 때 입자 조성비에 따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폴리머 비드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기체를 넣을수록 층의 높이가 증가하는 팽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큰 입자인 폴리머 비드는 기체를 넣어줄 경우 기포를 쪼개고 분산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포가 액체를 차지할 공간을 줄이기 때문에 실제 공극 액체 속도를 증가시키고 이 빨라진 물이 가벼운 비드들을 더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층이 팽창하게 됩니다. 반면 글래스 비드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층 높이가 감소하는 수축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크기의 입자들은 기포를 넣어주게 되면 기포들이 서로 합쳐 큰 기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커진 기포는 빠르게 상승하며 뒤쪽에 후류를 생성하는데요. 이 후류가 주변의 무거운 입자들을 아랫방향으로 끌어내리는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층이 수축하게 됩니다. 어, 이 사진은 두 가지의 상반된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개념도입니다. 왼쪽에 파란색 네모 박스는 폴리머 비드가 많을 경우인데요. 폴리머 비드가 많으면 큰 입자들이 장애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포가 짧게 분산되고 공급 액체 속도를 증가시켜 층이 팽창됩니다. 빨간색 오른쪽 그림은 어, 글래스 비드가 많을 경우입니다. 글래스 비드가 많게 되면 장애물이 글래스 비드는 매우 작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다고 판단돼서 작은 기포들이 쉽게 합쳐져서 큰 기포를 만들게 되고 이 큰 기포는 휴류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층이 축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네, 팽창 시나리오를 실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폴리머 비드의 비율이 높을 조건입니다. 사진 A의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없을 때의 층 역전점입니다. 액체 속도는 31.7mm/s일 때 층 역전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체를 주입했더니 사진 2처럼 층이 다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액체 속도를 다시 30.9로 낮췄더니 사진 3처럼 다시 완벽하게 혼합되어 3상의 층 역전점을 형성했습니다. 이 현상은 오른쪽에 있는 압력 그래프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혼합을 의미하는 한 개의 직선을 형성했고, 그림 2번 같은 경우에는 층 분리를 의미하는 꺾인 선, 그리고 3번은 더 낮은 액체 속도에서 다시 완벽하게 혼합 상태를 만들어주는 직선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팽창 시나리오에서는 기체가 혼합을 도와주기 때문에 층 역전 속도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축 시나리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진 A의 1번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체가 없을 때의 층 역전점, 어, 액체 속도는 30.4mm/s입니다. 여기에 기체를 주입하자 사진 2에 보이는 것처럼 층이 수축하며 분리가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층을 다시 섞기 위해 액체 속도를 조절했더니 무려 34.3mm/s라는 훨씬 더 높은 속도에서 층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을 압력 그래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직선, 2번은 꺾인 선, 3번은 훨씬 더 높은 속도에서 다시 직선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축 시나리오에서는 심화시키, 기체가 분리를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강한 액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는 글래스비드가 많은 조건에서의 실험값과 기존 모델의 예측값을 비교한 것입니다. 어, 실제 실험에서는 기체를 주입하자마자 층 역전 속도가 34.7로 증가를 했지만 기존 모델은 29.7로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어, 그 보시다시피 실험에서는 기체 속도가 증가할수록 층 역전 속도가 증가를 하는데 기존 모델은 감소할 것이다라고 잘못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오차가 최대 14.7%까지 벌어지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기존 모델이 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 본 연구 모델의 핵심 결과입니다. 그룹 1은, 즉 팽창 시나리오에서는 기체 속도가 증가할수록 층 역전 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 2에서는 수축 시나리오에서는 층 역전 속도가 초기에는 증가를 하여 최대점을 찍었고 그제서야 감소하는 독특한 현상을 보였는데요. 이는 초반에는 후류에 의한 방해 효과가 층 분리를 심화시켜서 더 높은 층 역전 속도를 요구를 하고 후반에는 기체가 주입되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전체 혼합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층 역전 속도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 그래프는 기체가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검은색 사각형은 기체가 없는 이상의 시스템 데이터로 폴리머 비드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층 역전 속도가 증가하는 기본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호들, 즉 기체가 주입된 삼상 시스템에서는 이 기본적인 특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폴리머 비드가 많은 팽창 영역에서는 속도가 감소하고 폴리머 비드가 적고 글래스 비드가 많은 수축 영역에서는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 기체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특성을 바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메커니즘은 층 공급률, 즉 입자 사이의 빈 공간 비율 데이터로도 저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팽창 시나리오에서는 더 낮은 액체 속도에서 혼합되기 때문에 층이 덜 팽창하여 공급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축 시나리오에서는 더 높은 액체 속도가 필요하므로 층이 더 팽창하여 공급률이 증가합니다. 또한 액체가 차지하는 비율인 액체 체류량 역시 메커니즘을 뒷받침하는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팽창 시나리오에서는 층이 덜 팽창하기 때문에 층이 더 촘촘한 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점유 효과가 더 점유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액체 체류량의 감소폭이 완만하게집니다. 수축 시나리오에서는 어, 층이 더 팽창하기 때문에 기체의 점유 효과가 극대화돼서 액체 체류량의 감소폭이 더 크고 가파르게 내려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두 연구의 핵심 변수는 고체 조성비였으며 이 조성비가 초기 층의 팽창과 수축이라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메커니즘을 결정하였습니다. 팽창 시나리오에서는 기체가 혼합을 도와서 층 역전 속도가 감소하였고 수축 시나리오에서는 기체가 분리를 더 심화시키기 때문에 층 역전 속도가 초기에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체 속도를 매우 높게 만들게 되면 어떤 경우든 전반적인 기체로 인한 혼합 효과가 지배적이게 되기 때문에 층 역전 속도는 결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